그래서 오늘 강의할 것은 Helium Diffusion Age of Zircons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그래서 가끔 영어하고 한국말을 좀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레이트 그룹이라고 있죠. 뭐 지금 여기 뭐 지질학 박사님들 전공하신 분들 잘 아시는 것. 이 그룹에서 한 연구 중에 이제 일부 이제 러셀 험프리즈라는 분이 이제 한 연구의 그 일부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에 의하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시작을 했고 우주의 진화를 거쳐서 또 생물 진화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르니까 6일 만에 이제 창조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창세기 뭐 1장, 2장, 창세기 예를 들어서 2장의 1장 1절, 2절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안식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또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이 엿새가 수십억 년이 되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수십억 년이란 연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수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수십억 년의 연대를 받아들입니다.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인텔렉츄얼리즘, 뭐 종교와 과학은 분리해야지.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들은 얘기고요. 피어 프레셔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아마 과학자들이 알아서 다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했을 거다. 뭐 제일 많은 그러한 증명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 그래서 레디오메트릭 데이링을 이용해서 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이제 하고요, 그죠? 그 교과서에 써 있고 백과사전에 써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데이링 메소드의 큰 어썸션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데이링 메소드라는 게 이제 페어 앤 애럼스에서 이제 도로 애럼스로 쭉 바뀌는 건데 이 모래시계를 예상을 하면 이 유레늄이 쭉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이제 레드가 된 건데 이 내려가는 비율이 항상 일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즈너블한 가정이고 라지컬한 가정이고 만일 이 rate of change가 변화한 적이 없다면은 부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제 assumption 1, 3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오래됐다는 걸 부인하기가 힘든 게 실제로 이 유레늄이 디케이가 돼서 레드가 된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하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을 하는 그 분들, 특히 이제 미국의 이러한 걸 전공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분명히 accelerated decay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것과 관련되어 이런 accelerated decay를 간접적으로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assumption 2를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험프리스 박사 지금 뭐 은퇴하셨고 이분이 이제 아주 기발란 아이디어를 했는데 Helium Diffusion Age of Zircons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요. 이 레이디오액티브 디케이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유레늄에서 레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면 오른쪽 밑에 그림에 맨 위에 꼭대기에 유레늄 있죠. 유레늄 238. 요게 변해가면서 레드가 되는 거예요. 레드 238이죠. 아이고 안 보여. 206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과정이 아주 구구한 뭐라 그래요? 아주 하여튼 야릇한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영어도 생각이 안 나, 한국말이 생각이 할 땐 뭘 해야 되나요? 제가 방언을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런 엄청난 이런 세월을 거쳐서 이 운명을 타고났는지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뀌면서 이 힐륨이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늄이 레드로 하나가 원자가 변할 때 힐륨이 8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힐륨은 아니고 이제 힐륨 뉴클리어스, 힐륨 4 뉴클리어스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게 프로톤 하고 뉴트론 2개로 돼 있는 건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렉트론 2개를 캡처하면 이제 힐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유라늄 하나가 레드로 바뀌는 동안 힐륨이 8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죠. 여러분 풍선 아시죠? 지금 이 줌 참석하신 분들은 다 수준 높은 분이라서 이런 게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몇 분만 좀 타입 좀 해주세요.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공기. 지질학 전공이신 분인데 공기라고 하시면 곤란한데 힐륨이 들어가 있죠. 예,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힐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뜨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힐륨을 이렇게 파리 같은 데서 쓰다가 한 일주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또 뭐 좀 누가 좀 써주시죠. 일주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풍선이 찌글찌글 맞습니다. 찌글찌글 쭈글쭈글 아닌가요? 예. 힐륨이 빠져나와서 쭈그러듦.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나요? 힐륨이 빠져나가니까. 어디로 빠져나가요? 그냥 막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이 원자가 워낙 작으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탄소 레일이 사이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똑같은 원리가 이제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레늄이 이제 뭐 수억 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가 레드로 바뀌는 동안 A 힐륨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유레늄 레드 같은 거 반감기가 뭐 44억 년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수억 년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됐으면 힐륨이 하나 나오고 또 막 수천만 년 지나면 힐륨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왔던 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위에 풍선과 비슷한 원리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난 양의 디케이가 일어난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많은 힐륨이 생겨났는데 그 생겨난 힐륨이 만일 이 풍선이 15억 년짜리 풍선이다. 그럼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기본 아이디어. 자, 그래서 퀴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 이제 지질학 전공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일 유라늄 애럼이 100개가 이제 디케이 돼가지고 레드 206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힐륨 애럼이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까? 빨리 이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시킵니다. 빨리 써주세요. 대답을. 이 질콘 안에 유라늄 100개가 있었는데 100개가 디케이가 됐다. 전부 다. 그렇다면 힐륨이 몇 개가 생겨났어요? 네, 800개요. 또 다른 대답 있습니까? 지질학을 안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제가 지질학 하신 박사님들 앞에서 이 비전공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렇죠. 800개. 너무 쉬워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이건 주로 제 교회에서 하던 거라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800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풍선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질콘이라는 풍선이 15억 년 동안 이 100개가 다 변하는 동안 15억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과연 그 풍선 안에, 그 질콘 크리스탈 안에 힐륨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이건 아까 첫 번째 퀴즈보다는 조금 어렵죠? 네. 비전공자들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을 했어도 이거를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전공자도 하셔도 됩니다.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안 되겠네요. 제 강의 듣고 계신 거죠, 지금? 듣고 계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네. little to none요라고. 전공자가 말씀하셨네요. 어려운가요? 이상하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지금 안 쓰시는 거죠, 지금? 정확한 수는 모르겠으나, 모르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little to none 맞습니다. little to none. 왜 그럴까요?
오래됐으니까. 그죠? 하여튼 그게 이제 베이직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 험프리즈라는 이 물리학자가 기발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유레늄에서 이렇게 이제 레드로 디케이가 되는데, 디케이가 된 거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40몇 억 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겉보기 연대죠. 오페란 에이지. 오페란 에이지는 46억 년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 46억 년이라는 오페란 에이지가 지났다고 할 때 생겼을 힐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생겼던 힐륨이 결정 안에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이제 온도별로 쫙 계산을 하면 연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창조과학 쪽에서 전혀 다른 색다른 방법을 써서 연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발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는 콜럼버스 에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기발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천재입니다. 하여튼 뭐 우주론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고요. 지금까지 접수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되셨으면 yes라고 좀 쳐주십시오. 챗에다가. 네, 감사합니다. yes도, 네, 감사합니다. 주로 젊은 분들만 대답을 하시는데요, 딱 보니까. 야, 진짜 젊은 분들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75년인가,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지오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콜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펜턴 힐이라고 이제 뉴멕시코에 있는 사이트인데, 그것이 지열 발전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이제 찾기 위해서 네, 찾기 위해서 그 샘플들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연대 측정도 하고 뭐 이게 지열 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한 거죠. 그게 이제 헤메스 마운틴이라는 데에 있는 지열 발전 후보지죠. 그런 데서 이제 드릴링을 시작해서 그게 이제 1975년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채취를 해서 로셀라모스에 가지고 가고 그것을 이제 오크리치 내셔널 랩에 보내서 거기서 연대 측정 뭐 이런 걸 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내셔널 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연대 측정하는 회사들도 다 이제 인volve 돼 있고요. 뭐 그런 자세한 건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가 거기고요.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왼쪽에 뉴멕시코 주가 있죠. 거기에 이제 네모난 점에 있는 에어리어가 지금 보여준 전체 에어리어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펜턴 힐이라는 핫 드라이 락 사이트예요. 그래서 드라이 락인데 아주 핫한 드라이한 락이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구멍을 숭숭 뚫은 거예요. 그래서 지열 발전을 하는 연구소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가 하고 있는지 지금 지열 발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고요. 조사를 안 해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구멍을 쑥쑥 뚫어서 여기 보면 가운데에 물을 이제 강력한 수압으로 이제 쏘죠. 그래가지고 크랙을 일으켜서 거기에 이제 물들이 쭉 들어가고 이제 지열 때문에 이제 이 물들이 올라온 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GT2라고 있죠. GT-2.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샘플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샘플 추출했냐면은 그레네릭 프리캠브리언 베이스먼트 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진화론으로 하면 프리캠브리언에 해당되는 락이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추출을 했는데 그 안에 그 바이오타이트라는 블랙 마이카라는 데 둘러싸인 질코늄 크리스탈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질콘스 안에는 유레니움, 또리움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다 방사성 동위 원소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디케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라디오 아이소톱 메소드를 써서 이제 나이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오크리치 내셔널 랩에서 측정을 한 나이가 이제 15억 년이라는 나이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샘플들을 젠트리라는 창조과학자도, 이분이 이제 안식교 교인이라서 이제 창조과학에서 잘 안 하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 연구 결과만 보는 거니까 이분이 대단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 실리콘 크리스털들을 1000도씨에서 베큐움에서 1000도씨에서 가열을 해서 매스펙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이 힐륨뽀가 다 얼만큼 나오나, 그러니까 힐륨이 남아있던 양을 다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이제 논문을 썼고 1982년에 이 일이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된 일이고요. 여기 맨 위에 표에 네모친 데 보면 retention percent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억 년 됐으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58%, 27%, 11%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깊이에 따라서 샘플의 온도가 달랐을 테니까 이제 얼마나 나갔느냐가 다 다르죠. 하지만 일단 100도 정도에 해당되는 데는 엄청난 양의 힐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젠트리는 이게 젊은 지구의 증거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 초반에 된 일이죠. 야, 벌써 20년, 40년 지났네요. 와우, 그죠? 지금 이 저기 줌 룸에 지금 계신 분이 40 안 된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게 이제 생긴 일이죠. 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좀 3,000% 빠졌네. 이 리텐션이 58, 27, 17.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뭐 1.2, 0.1에서 이제 이건 너무 적으니까 이제 정확한 계산이 힘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웨이크 그룹에서는 요 위에 세 개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산이 훨씬 더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럼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zircon crystals 진짜 나이가 15억 년이 됐다면은 그럼 하나도 우리가 보지 않아야 돼요. 거의 힐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다 힐륨이 생기는 족족 나갔을 테니까. 몇 천만 년에 하나 생기고 몇 천만 년에 하나 생기면 몇 천만 년 동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많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퀴즈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건데 먼저 전공을 안 하시는 분들만 답을 좀 해주세요. 채트에다가. 이게 무슨 소리죠? 분명히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됐다니까 많이 있어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있다 얘기하고요. 그건 그냥 딱 단답형으로 뭐 무슨 얘기인지 네, 채트에다가 좀 넣어주시죠. 이거 어려운가 보네요. 자, 지금 지지락 하신 분들까지 같이. 가정이 잘못되었거나 시간이 다름. 예, 그 다음에 실제로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 맞는 말씀이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웃음 표시는 당연한 걸 물어보시냐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15억 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숫자고 그보다 훨씬 젊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또는 DK가 엄청 빨리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크 그룹에서는 DK가 엄청 빨리 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조 주간 아니면 노화 홍수 주간에 이런 DK가 나고 그러니까 그럼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열은 또 이제 냉각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이러고 하는데 아직 이제 그 연구는 아직 멀었고요. 제가 보기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예전에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 결과가 뜻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그 위에 세 개 샘플이 이제 계산하기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집중을 했다고 그랬죠.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많은 퍼센티지에 여기에 이제 힐륨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뉴클리얼 디케이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뭐 15억 년에 해당하는 양의 디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디케이 같은 거 없었어. 뭐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유니포미테리한 가정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15억 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데 리텐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힐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연구를 이제 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accelerated decay가 어느 한 시점 아니면 어떤 시점에 뭐 창조 주간이나 뭐 노화 홍수 때 accelerated decay가 한꺼번에 확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normal decay가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죠. 그죠? 창조과학 쪽에서는. 그래서 그 가설을 근거로 그렇다면 지금 이 표의 테이블 1 보시면 여기 Q over Q naught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지금 보이는 리텐션, 지금 해당하는 지금 보이는 힐륨의 양이고 Q 낫은 뭐냐면은 15억 년 디케이가 일어났을 경우에 있어야 하는 힐륨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측정이 된 거죠. 물론 이것도 뭐 Q 계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Q 낫 계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우기고 저쪽 이제 유신 진화론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건 이제 2부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를 생각하면은 이걸 아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간을 하나는 6,000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6,000년으로 보고 또 하나는 15억 년으로 보면은 디퓨시비리가 계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충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려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학 공식을 제가 집어넣는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지금은 슬라이드가 한 50개인데 처음에 한 8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험프리 박사한테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냐고 보냈거든요. 그나마 80개 중에서 퀴즈 이런 거 다 빼니까 한 60 슬라이드 정도. 펄쩍대요. 이렇게 어려운 걸 누가 알아듣고 누가 이거 수학 다 빼라고 막 해서, 이거는 이제 클로즈워로 이렇게 좀 전문가나 이렇게 실제로 사역을 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런 분들 외에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냐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수학을 공식이 들어간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한 번에 보고 다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라직을 좀 따라오시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식 자체에도 공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식을 설명을 드릴 때 이게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사이언티피컬리 맞게 이제 한 거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션 마를이 있는데, 이제 질콘이라는 게 바이오타이트에 둘러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스피리컬한 걸로 이제 만든 이렇게 동그라미로 어프로치메이트 한 거죠. 그래서 질콘의 반지름은 A,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타이트까지의 반지름을 이제 B라고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트 디케이가 일어났으면 한 번에 힐륨 원자들이 확 생겼겠죠. 그러면 한 번에 생겼으니까 이 질콘 안에 노란 동그라미 안에 이제 고르게 퍼졌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타이트는 없어야 돼요. 그죠? 처음에. 그러고 이제 오랜 세월, 뭐 6,000년, 4,000년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디케이가 되어 올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 초기 조건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T가 0에서는 C가 C 나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초록색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oncentration, C가 concentration입니다. 이제 얼만큼 많이 있는가, concentration. 이 concentration과 diffusivity의 관계를 이용하는 뭐 이퀘션, 이런 건 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 이퀘이션이란 게 이러한 이제 헤테로 스트럭처에 대한 그 diffusivity를 계산한, 실제로 이제 히트 플로우인데 그거를 이제 atomic diffusion으로 이제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칼슬러 제거란 그 리서처들이 이제 심플리파이한 이퀘이션이 이퀘이션 맨 위에 있는 거 10이에요.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여튼 이게 이제 심플리파이 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제 이게 컨센트레이션이고 힐륨이 얼마나 있나, 오른쪽이 여기 보면 D가 바로 디피시빌, 이 D를 계산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 뭐냐면 교과서에 다 있는 거다, 논문에 다 있는 거다, 그리고 당연히 쓰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넣은 겁니다. 10. 그 다음에 이제 11은 뭐냐면 이제 Q를 계산하는 거죠. 그 C를 인테그럴 하면 Q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Q 오버 Q 낫을 계산을 하면 이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에이션 마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가정이 처음에 accelerate decay가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zircon의 high concentration이 유니폼하고 바이오타입부터 이제 이렇게 exponentially 줄어드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학이 되는 것은, 이거는 트집 잡을 수가 없는 이제 거죠. 그죠? 네. 이해가 되셨으면 yes라고 좀 타입을 해주시죠. 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 하셨으면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렵지 않게 하고 싶은데. 네. 하여튼 뭐 어렵지만 대충 계산, 계산이요? 계산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계산은 이 레이국에서 다 했어요.
네, 흐름만 느끼면 됩니다. 흐름만. 이거를 진짜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포미테리안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나요. 그 이제 올드 얼스 뭐 유신 진화론 하는 이런 그룹하고의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말을 그 구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유니포미테리안의 경우에는 이 지금 우리가 그 도표에서 그 58%, 17%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마를링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니포미테리안에 따르면은 15억 년이 지났는데 58%나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마를링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15억 년 동안 거의 안 나가야 돼요. 바이오타이트로. 그 질콘에 거의 다 있어야 되고 바이오타이트로 가끔 나가니까 가끔 나갔으면 벌써 15억 년 동안이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하면 이퀘이션이 훨씬 쉽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컬셔 뭐이 제거 이퀘이션을 이제 여기다가 도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Q over Q naught equals A square over 뭐 15 dt 있죠. 그래서 Q하고 Q naught은 Q는 아는 거고 Q naught는 이제 그 디케이가 된 레드의 양 요거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뭐 추정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A는 사이즈고 그럼 뭐예요? 시간이 15억 년을 초록해서 T에다가 집어넣으면 D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왼쪽이 Y축이 diffusivity. 그죠? 그 다음에 X축이 이제 temperature, 1 over T. 1 over T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이 위에 데이터 포인트 위에 보면 크리에이션 말을 있고 거기 온도가 적혀 있죠. 그래서 온도별로 diffusivity가 딱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로 6,000년이 있었으면 이러한 diffusivity를 가지고 필름이 나갔을 것이다. 그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한 거죠. 요게 이제 2000년도에 한 거예요. 2000년도에 그 레이트 그룹 리포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레이트 그룹 리포트 1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논문을 쓰고 또 연구를 해서 조금 고쳤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보강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이 표 테이블 3 맨 위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 1 시그마 에라 있죠. 요 에라를 여기에다가 디피시비리에 이제 그 에라잖아요. 그거를 t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6,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2,000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이 말을 따르면 이 질콘 결정의 나이가 4,000년에서 14,000년 사이에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니포미테리안으로 집어넣으면 15억 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런 겁니다. 네.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신 걸로 미슈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여기가 없죠? 그냥 채트에다가 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를 한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게 증거다. 이러고 퍼블을 하신 거. 이제 조금 부족해요. 지금 데이터 포인트도 적고 좀 본인들이 실험을 다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젠트리가 45년 전에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 75년이잖아요. 그죠? 75년도니까 40년 전에 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이 크리에이션 마로 유니포미티라는 말을 적용을 해서 한 거니까 사실 뭐 대단한 연구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극명하게 다른 두 세계관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2003년에 이 같은 GT2 아까 이제 요 데이터도 GT2에서 나온 거고요. 같은 GT2의 깊이만 다른 데서 나온 거. 그러니까 같이 마찬가지로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이제 그 40년 전에 채취를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젠트리가 한 건 이 샘플이고 그다음에 다른 샘플들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지질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40년 된 샘플들 이렇게 쓰고 저희 분야에서는 막 한 40년커녕 넉 달 뒤지면 끝나고 막 이러는데 뭐 이거 뭐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750m에 해당되는 데서 있는 새로운 샘플을 구한 거예요. 새로운 샘플을 구해서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이제 그 회사 그 연대 측정하는 회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 측정을 하니까 그 젠트리 샘플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15억 년 정도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보이죠? 뭐 13억 년, 10억 년, 뭐 8억 년, 그래서 15억 년보다 조금 적게 나오지만 하여튼 뭐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샘플을 어디다 보냈어요. 어디다 보냈냐면 켄 팔리라고 지금 이제 캘텍 그 지질학과 교수입니다. 저기 지구 물리학, 뭐 이제 Division of Geological and Planetary Science 여기 교수인데 이게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그 사이에만 쓴 논문인데 다 힐륨 디퓨전, 뭐 힐륨, 뭐 데이링, 디피시비리 이런 거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으로 하는 분이죠. 그 랩에 직접 안 하고 다른 회사 이제 방산 회사입니다. 조디악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거쳐서 이게 무엇에 쓰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디피시비를 측정해 달라고 보낸 거죠. 그게 이제 2003년입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제 이 빨간 이 왼쪽에 보면 빨간 대시 라인처럼 나오면 이제 진화론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 진짜로 15억 년 됐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죠. 만년 이내네, 뭐 만년 근처네,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머리를 극적이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켄 팔리가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표가 측정을 맨 왼쪽이 스텝이고 그래서 스텝별로 이제 온도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컬럼이 이제 템퍼러처. 그다음에 이제 뭐 힐륨4가 얼마나 나왔나, 그래서 타임, 프랙션, 큐뮬러리브 프랙션, 그다음에 d over a 스퀘어. 이게 이제 디피시비리를 a 그 크기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디피시비리는 이 켄 팔리가 이제 인용한 논문이 밑에 이제 이 책인데 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쪽 분야에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이퀘이션을 쓰고 그다음에 로우 템퍼러처에서는 이 밑에 있는 이퀘이션 6a죠. 이걸 써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썼는지는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이퀘이션을 썼다고 이제 이 켄 팔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과서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쓰는 그 디피시비리 이퀘이션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아까 여기다 그려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이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계시면은 혹시 여기 채트에다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좀 써주시죠. 위에가 맞게 나왔을까요? 중간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밑에 맞게 나왔을까요? 창조 모델에 맞게요. 네, 크리에이션 마러. 그래서 이 강의를 예전에 들어보지 않고 지금 이 답을 쓰신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써주시죠. 창조 모델에 왜 맞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확산 계수가 아주 커요. 지질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많이 안 하신 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들어보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IQ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한윤봉 교수님이시구나. 저는 이게 영문으로라서 못 쓰면 죄송합니다. 화학 전공, 화공 전공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회장님이신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오죠. 네. 한윤봉 교수님도 참가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온 그 연도, 그 한 2000년대, 2002년인가에 나온 논문이죠. 이것도 이제 팔리가 쓴 논문이 있고, 팔리하고 같이 쓰던 그 콜라보레이터들이 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보는 이 주황색 다트가 이 왼쪽에 있는 분홍색 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폴포가 이제 다른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논문. 그 다음에 여기 뭐 연두색인가 뭐 하늘색인가 이렇게 인 거는 이제 1970년대에 러시아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대륙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릴 거죠. 맨 왼쪽에 보면 이제 factor of 100,000이잖아요. 그래서 이 Y축이 이제 log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5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0만 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zircon에서 힐륨이 나온 것 못지않게 바이오타입만에서 힐륨이 어떻게 나오나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크리에이션 마를링이
밸리데이트 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겁니다. 빨리 랩에서 같은 GT2에서 나온 바이오타입에서 나온 질콘.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온 게 한 10 to the negative 12 정도 나오죠. 요거를 그 헤메스 질콘 데이라고 비교하니까 요거는 10 to the negative 13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이오타이트에서 질콘이 한 10배 가까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조과학 모델에서 한 모델이 굉장히 맞게 된 셈이죠. 그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헤메스 질콘 데이라가 이 크리에이션 마를의 그 계산한 값, 그 험프리란다. 젠트리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질콘하고 이제 오버랩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멈췄어요. 로우 템퍼러처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갈지, 그러면 조금 말을 이상해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다르게 갈지 이제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셀의 또 다른 셀 오브 질콘즈 있죠. 다른 데서 또 다른 셀 오브 질콘. 근데 같은 보홀홀에서 나온 같은 사이즈로 그걸 해서 이번에는 로우 템퍼러처도 좀 해달라 해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요 부분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5년 논문에 실린 건데, 이것은 1490m. 아까는 650m인가 750인가 뭐 그랬죠. 그래서 1490m에 있던 것을 이제 잘 정제를 해서 50에서 75 마이크론 정도의 랭스가 되는 질콘들을 골라서 그것을 이제 팔리 랩에서 이제 DPCB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보시거나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줌을 보시는 그 의자에서 막 떨어지셔야 돼요. 놀라서.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맹숭맹숭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게 2003년 데이터죠. 그래서 이게 2003년 데이터가 여기 보면 2002년이 아까 맨 처음에 실험에서 그 분홍색으로 나왔던 데이터 있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2003년 데이터가 이건데, 이걸 보여드리면 맨 오른쪽이 Q 오버 Q 나드죠. 그러니까 디피시비를 다 측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1000 디그리 넘는 데서 베큐um에서 쿠킹을 하면서 스펙트로미러로 이제 이걸 다 완전히 남아있는 힐륨까지 싸그리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또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젠트리가 45억 년이 아니라 45년 전에 했던 1, 2, 3, 4, 5 그 사이에 싹싹 잘 들어가죠. 이 온도에 맞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정말 이 실험을 이제 저도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2003년 데이터를 보니까 딱 젠트리가 했던 거 1번과 2번 사이에 쏙 들어가네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커브 피딩을 했더니 딱 맞게 나와요. 6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00 몇 년 이렇게 딱 맞게 나온 거예요. 이야, 희한합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뭐 요거하고 관계가 조금 있고 하나는 이제 직접 관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아니까 실제로 이제 볼륨을 아니까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을 질콘의 컨센트레이션을 측정해 보니까 이제 1320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타이트의 컨센트레이션을 보니까 6.57이에요. 근데 바이오타이트가 훨씬 부피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해보니까 힐륨이 질콘에서 빠져나온 양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타입 안에 있는 힐륨의 양하고 거의 비슷한 올더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몇 배 뭐 차이 날 수 있어도 수십 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on the same order of magnitude라는 거예요. 막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 안 나고 비슷한 올더로 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 4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답을 좀 달아주시죠.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되지 않았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까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교수님은 대답을 좀 늦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일찍 하시면은 다른 불쌍한 중생들이 대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ITCM 젊은이들 대답을 좀 해주시죠.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빠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늦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ITCM 전문의들이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럼 ITSM 말고 다른 초대계 출신, 그 다음에 창조과학 단톡방에 계신 우리 박사님들까지 하겠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시켜야 되겠는데. 유지열 형제, 한번 타이핑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서원덕 형제. 네 하하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답을 쓰셔야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셨어요. 빠져나온 헬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질콘에서는 이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질콘에서 나온 만큼 바이오타이트에 있다는 것은 바이오타이트 바깥으로 나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5억 년씩 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리즈너블 대답이란 얘기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셨으면 yes라고 타입을 쫙 해주십시오. 네, 우리 지질학 박사님들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가 또 있네요. 퀴즈를 제가 몇 개를 준비했죠? 이게 마지막인가요? 자, 그럼 이제 혹자는,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기, 전공하신 분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헤메즈 들컨데이라가 크리에이션 모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요 사이에 어디쯤 있는데, 이제 계산차고 A하고 B의 사이즈 차이, 컨센트레이션 차이, 아니면 처음에 이 컨센트레이션 디퓨전 공식을 잘못 사용하면 이만큼 좀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렵겠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대답을 드려야겠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있는 데이터와 위에 있는 계산 데이터,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계산한 게 10만 배 차이에요. 10만 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리텐션 레이트를 실제로 이 표에 맨 오른쪽에 실제로 관찰된 거하고 이 같은 디피시비리를 집어넣어서 15억 년이 지났을 때 관찰되었어야 하는 거를 해보면 10에 막 5승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만 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비전공하시고 아니면 이과가 아니신 분이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자를 내가 딱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주로 공룡 뼈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오늘 슬컨에도 한번 써봅니다. 자, 이 자에 이 큰 눈금 있죠. 이렇게 5개, 10개 눈금 있고 여기 보면은 200, 200, M, 400 이게 2억 년이에요. 2억 년, 4억 년, 6억 년 해서 16억 년, 그 다음에 18억 년, 20억 년 이렇게 된 겁니다. 알죠? 그래서 왼쪽이 프레젠트고 오른쪽이 패스트예요. 그런데 15억 년 됐다는 건 이제 요 검은 선 있죠.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자의 맨 왼쪽에 조그만 그 선 하나가 2천만 년이에요. 2천만 년 세상에 2천만 년.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리고 2천만 년을 쭉 늘여서 자를 만들어요. 다시 2천만 년을. 그래서 요게 이제 자를 만들어서 1000만 년짜리 자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2천만 년의 반. 그래서 1000만 년짜리 자를 만들면 맨 왼쪽에 이게 뭐예요? 한 칸이 아직도 10만 년이에요. 이게 10만 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년을 쭉 늘려요. 이번에는. 오케이. 10만 년짜리 자를 만들면 요게 이제 6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고 멀어서 아주 삼천리 군수광산을 여러 번 돌아야도 안 되는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박사님이 좀 써주셨는데 zircon을 바이오타이트가 둘러싸고 힐륨이 zircon에서 바이오타이트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젊으면 zircon에서 나오는 힐륨이 바이오타이트에 있고 매로 오래되면서 외부 암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뉴클리어 디케이가 다량이 일어났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힐륨이 남아있는 양을 생각하면 6천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힐륨 데이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뉴클리어 디케이가 컨스탄트하지 않았다는 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언제나 컨스탄트해.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지금 세큘러에서는 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15억 년이건 몇십억 년이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홍수를 믿고 천지창조를 믿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데이터를 보면 6천 년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아주 놀라운 이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많이 컴프로마이즈가 됐어요. 왜냐하면 뭐 실험을 잘못했거나 데이터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공격을 엄청 받아요. 공격을. 그래서 그 공격을 엄청 받는 것을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쉬는 시간은 5분이고요. 5분 동안 저는 좀 빠지고 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요거였죠. 이제 분명히 DK가 많은 양이 일어난 건 확실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에서 힐륨 디피시비리를 바탕으로 보니까 6천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 엑셀러리 디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이제 레이트 그룹의 결론이고 그게 이제 가설이었고 이제 증명이 된 셈인데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컴프로마이즈가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 뭐 닥터 행케, 닥터 로첼트 이렇게 있는데요. 로켈트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살짝 봤더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겠지만 왜냐면 몇십 년 전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 회사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실은 이쪽 전공도 아닌 사람이고 실제로 이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인데 정말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야, 그 열심을 왜 이런 데다 썼는지 우모 교수 같은 그 열심으로 정말 줄기차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2008년에 두 편, 2009년, 10년에 하나, 둘, 셋, 2011년에 하나, 12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막 쓰면 이제 험프리 박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면 싹 무시하고 또 막 올려요. 근데 이게 다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 가려서 안 보이네. 잠깐만요. 2010년에 드디어 그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 있죠. 이제 크리에이션 소사이어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학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테크니컬 페이퍼인데 일반 세큘러에서는 인정을 못 받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뭐 6천년이다 이러고 하니까 못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뭐 논문 좀 쓰는 사람인데 읽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결코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류 학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 뿐이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험프리 같은 분 이제 주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 로켈트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 적진으로 들어와서 이제 험프리가 이런 거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린 거 하나도 대답 안 했다. 자신 없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시비를 이렇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장문에 이제 험프리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도 싹 무시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둬요. 이거는 2008년, 2009년이니까 요게 이제 2010년이니까 요 후에는 뭘 썼는지 여기 있네요. 2011년, 2012년 그 후로도 계속 써요. 근데 이제 쓰는 게 정말 바울 같은 열심으로 하니까 참고문헌 다 찾아갖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들 어떻게든 체리 피킹을 잘 해서 인터넷 장황하게 쓰면요. 일반인이 보거나 아니면 웬만큼 전공을 했어도 이 레이트 그룹이 한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 맨 왼쪽에 보면 계산 자체 그 힐륨 리텐션 계산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제 그 젠트리부터 잘못되고 뭐 빨리 그 칼텍의 빨리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 왼쪽 위에는 이제 이 DPCB 계산의 로우 템퍼러처 데이터가 잘못됐다 이러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실어 나르니까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잖아요. 그죠? 학자들은 논문을 보는데 이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은 논문으로 취급을 못 받죠. 학자들은 못 봐요. 일반인만 보는 거예요. 일반인만. 그러면 이런 게 계속 쏟아지니까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이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양 히읗 그 밴쿠버에 있는 분 있죠? 그분이 이제 물리 전공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면은 이 로켈트의 글을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여기 네모 한 보세요. 마치 왜 젊은 지구론이 틀린 결론에 이루어진지 살펴봤고
뭐 헬륨 확산 모델을 단일 영역으로 안 하고 다영역으로 하면은 오렌지 구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뻥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적 없습니다. 비스무리하게 그것도 갖다 맞추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그 로켈트 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뭐 이제 신문에 싣고 해서, 예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찾았는데 어디든지 못 찾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본인 그 페이스북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어 나르면은 결국은 제가 생각나는 건 괴벨스가 생각납니다. 이게 괴벨스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니면 나중에 넌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 이 험프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반박하려고 할 때쯤이면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그러니까 이 창조와 사역을 하시는 분은 뭐 선동되고 그러진 않지만 하도 그쪽에서 그 글들이 쓰고 그럴듯하게 쓰니까 그런가 이쪽에서 뭔가 좀 잘못했을 수가 있겠네 라고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지금 이 험프리 거를 좀 20년 전 말고 최근에 이렇게 보시고 그러셨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험프리 논문은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켈트 거는 제가 시간도 없고 그 읽을 가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 몇 개는 좀 봤거든요. 근데 로켈트는 정말 페인입니다. 도대체 하여튼 페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초에 2019년 초에 험프리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로켈트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됐냐? 그러니까 마침 그때 이제 2008년에 퍼블리시 된 게 이제 이게 그 프루프 버전이 아직 퍼블리시 되기 전에 그걸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준 거에서 그 프루프로 이제 애노테이트 한 거 제가 빼고 여기다가 이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퍼블리시 돼 있죠? 근데 이제 퍼블리시 되기 전에 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그동안 로켈트가 한 거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가장 좀 그럴듯한 거, 그래도 그럴듯한 시비 거는 거를 이제 앤서를 했다라고 이제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에 이제 실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요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어떤 크리티시즘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대답했고 어느 것이 승자인가 요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 웹사이트 가면은 뭐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 creation.com, 뭐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도 보면 뭐 이 타이러 있고요. 밑에 뭐 존 하트넷, 이 이제 우주로 나는 물리학자죠, 창조과학의. 그다음에 뭐 이제 제이슨 허버트는 지금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고, 마이크 월드도 이제 빙하기 뭐 이렇게 기상학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 좀 들어봤던 사람들 내 이름들이 쭉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논문들은 상당한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는 논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사역을 해서 요새 같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다음에 공격이 많고 또 저쪽에서 전문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로켈트라는 사람의 클레임은 뭐냐면 이 그 팬턴 힐의 템퍼러처가 옛날에는 한 100도 정도 더 낮았다. 지금 메저되는 거 있죠?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300도다 그러면 300도가 아니라 200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now하고 cold 있죠? now는 여기 있고요. cold였으면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로 옮겨지게 돼요. 계산상에서.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이렇게 커브가 사실 그 레이트 그룹에서 젠트리 걸 가지고 계산한 것과 그다음에 팔리 그 캘텍에서 메저한 것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로 템퍼러처 데이터,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를 무시하고 디피시비리 그의 계산을 이제 자기네 모델로 바꿔서 쭉 내리면 이 콜드한 거에 맞게 되죠. 선에. 그리고 이제 로 템퍼러처 왼쪽에 이제 있는 세 개는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맞게 되니까 옛날에는 100도가 더 낮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이제 계속 지난 10년간 글을 씁니다. 정말 그 열심을 왜 거기다가 갖다 쓰는지. 예. 저는 뭐 과신대나 뭐 이런 데 봐도 자기들이 뭐 믿는 거를 주장한다 뭐 파인인데 왜 굳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뭐 노아 홍수라든지 뭐 한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굳이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리소스와 시간을 들여서 그런 짓들을 하는지,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니면 정말 설명되기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이 로켈트도 뭐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에 참 대단해요. 그 열심은.
열심은 알아줘야 됩니다. 험프리보다 더 열심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왼쪽으로 옮기려는 시도죠. 그래서 저희 말씀드린 이제 험프리의 논문에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니까 이런 의도였고 이런 이유였다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읽고 이제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100% 100%라고 하면 또 이상하죠. 99% 이제 이해가 저도 된 것 같아요. 먼저 이 로우 템퍼러처 데이터를 다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데 보시면 이 맨 위에 직선은 그 메저를 한 거죠. 그래서 디피시비리를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이렇게 선이 기울어진 데는 이제 그 디피시비리 계산한 것과 젠트리의 그 힐륨 리텐션 데이터를 가지고 디피시비리를 크리에이션 마러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싹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무시하려면, 왜냐하면 여기도 팔리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리가 컨버전을 잘못했다. 디피시비리 계산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 말로 해서 디피시비리를 계산을 하면 이 빨간 거에 있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싹 무시해서 요 밑으로 내리겠다라는 거죠. 이걸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팔리가 그 사이트한 논문이 그 이제 FNK의 논문이거든요. 이제 뭐 이름 저는 발음도 못하겠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논문에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 이제 이 정확한 수식이 이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 거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 왼쪽이 low temperature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low temperature는 이거 사용 안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파일리가 이걸 사용한 것 같지 않고 이 책의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low temperature에서는 수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리가 이걸 사용했겠죠? 그죠? 그런데 틀렸다는 주장을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팔리는 켈텍의 그 지구물리학 교수이고 뭐 유명한 저기 학자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문으로 계속 해온 사람이 뭐 수식을 틀리게 썼다라고 로켈트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 X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과 함께 그 블루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무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로켈트가 이 non-volumic diffusion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면 이제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 에너지의 그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 요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이제 인트린식 커브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낮아지면 쉘로해지면 그게 이제 저기 디펙트 선이거든요. 그래서 디펙트가 많으면은 이제 기울기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surface diffusion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크랙이나 뭐 디펙트가 이제 surface에서 거기에 트랩되어 있던 것이 나오면은 이런 이제 쉘로우한 게 이제 나오게 된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trinsic 라인 있고 그다음에 디펙트 라인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그 측정한 거에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띠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켈트는 뭐냐면 모든 디퓨전이 다 surface diffusion이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보이는 뭐 디펙트 라인 이런 거는 아니고 다 틀렸다. 다 surface diffusion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기기 위해서 팔리가 low temperature에 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길이 없죠. 그죠? 아마 지질학에 좀 전공을 하셨거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밝은 분들도 이 레이크룹에서 한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팔리가 한 걸 보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레이크룹 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레임이 맞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요거를 다 없애가지고 자기네 말을 이게 맞게 15억 년짜리 모델에 갖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뭐 이제 대충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라직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리가 이제 틀렸다고 보는 건데, 팔리의 실험을 보면요, 이 first 이게 맨 왼쪽에 보면 스텝이거든요. 1에서 9까지는 이게 뭐냐면 쭉 온도를 올리면서 surface
디퓨전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한 실험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이 익스페리멘터라는 게 이제 팔리죠. 팔리가 이 처음에 스텝 9까지의 데이터는 무시해라. 왜냐하면 그거 이제 서피스 디퓨전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그 디퓨시빌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충분히 온도를 올리고 그 다음 스텝부터 봐야지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레지티밋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피스 디퓨전이라서 데이터에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 넣었으니까 이 스텝 10부터는 사실은 서피스 디퓨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로컬트는 이 넣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슬로프가 이제 로 템퍼러처,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컬럼에 보면 템퍼러처잖아요. 이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잖아요. 템퍼러처, 그죠? 여기 보면 스텝 10이 500도, 그다음에 스텝 17 보면 175도죠. 이렇게 175도, 여기 16에 뭐 225도, 18에 205도 이런 거는 다 쉘로우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겨서는 안 될 걸 우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데도 계속 인터넷에 퍼날르면 일반 사람들 아니면 창조과학을 하는 사역자도 그걸 보면 잘 모르고 뭔가 틀렸나 보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콜드했다는 거죠. 100도 이제 그 지하의 온도가 낮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그래야지 이제 이게 시프트가 되죠. 나우에서 콜드로 딱 가면 이렇게 되는, 이제 정말 이건 정말 이블 스피릿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런데 이 콜스테드의 논문을 보면 오히려 예전에는 뭐 이제 수백만 년 전이죠. 온도가 더 높았다는, 이게 이제 마를링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수백만 년 전에 온도가 어땠는지는 사실은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말을 한 건데, 이 마를링에 따르면 온도가 오히려 높았어요, 옛날에. 그죠? 근데 이제 이 로컬트가 주로 쓰는 게 이제 해리슨 논문. 해리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논문도 많고. 근데 이 해리슨 논문에 보면은 이 알곤의 이제 알곤 39의 릴리즈 한 거를 이제 한 건데, 제가 이 논문을 하다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 조 박사님한테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은 확 올라가는데 그 샘플 중에 하나가 확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스테어케이스처럼 천천히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근래에 뭐 수만 년 전에 힐링 이벤트가 있어갖고 서피스에 있던 알곤이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온도를 스텝와이즈로 올리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처음에 단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힐링 이벤트가 있었다. 옛날에는 온도가 낮았는데 지금 높다라는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펜턴 힐의 GT2, 이것도 GT2 다 같은 데서 나온 겁니다. 같은 데서 나온 거. 근데 이 해리슨 논문에서는 이 콜스테드가 틀린 것 같다, 자기네들이 맞은 것 같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그리고 유니포미테리한 관점에서 보면 로켈트가 맞을 주장이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근데 이거를 창조과학의 우리 이제 6,000년의 지구 관점에서 보면 그 온도가 그 온도네. 그죠? 뭐 과거에 별로 낮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이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콜스타드에 의하면, 그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게 이제 핫 드라이 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thermal conductivity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거기 뭐 들어가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conductivity가 굉장히 낮고, 이거는 뭐 우리 이따가 조 박사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델링 좀 해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몇천 년 안에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컬브를 왼쪽에다 갖다 붙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unlikely. 정말 없던 화산이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근처에서 확 그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플루톤이 그냥 가까운 데서 생겨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죠, 그거는. 네. 하여튼 이런 거고, 이 똑같은 오른쪽에 있는 해리슨 연구를 가지고 이 험프리는, 왜냐하면 이제 이 해리슨 연구에서는 그 최근 근래, 이제 여기서 근래는 이제 수만 년이죠. 만 년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올라왔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디피시비를 알건 디피시비를 계산하는데 그 똑같은 공식을 써. 왜냐면은 창조과학에서는 뭐 6,000년이 어디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 공식 자체를 요 힐링 이벤트가 있을 때의 디피시비리가 이렇다 하지 않고 요거 자체를 전체적인 나이로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험프리는 그걸 가지고 아주 계산을 했더니 5,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뭐
3800년 마이너스 2100년 이렇게 나온다. 그게 마침 또 이건 이제 아르곤 데이터고요. 힐륨 데이터하고도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건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게 2011년 논문에 또 험프리가 이제 썼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했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로컬트는 그냥 억지이고 굉장히 이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퀄리피케이션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험프리즈는 정말 실력 있는 물리학자고 뭐 이 세큘러에서 인정을 못하지만 실제로 도네이션을 받아서 레이트 그룹에서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샘플 같은 것을 측정하는 건 다 외부 연구소에서 맞춰서 한 거죠. 해석만 자기 방식으로 한 거죠. 그죠? 마를링하고. 그런데 이 로컬트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닌 건데 이 노과학자가 평생을 거쳐서 한 것을 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평생을 10년에 거쳐서 하고 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보면 로컬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파일리의 로 템퍼러처 데이터를 이그노어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그노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자기한테 맞는 그 해리슨 논문 그 하나만을 가지고 체리 피킹을 해서 쓴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리텐션 레이트인데요. 얼마나 남아있나. 그 15억 년이 지난 다음에, 뭐 6천 년이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양이 얼마인가를 그 45년 전에 젠트리가 그것을 Q를 이제 측정을 다 했죠.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데 이제 Q는 Q of T, 현재 시간이고, Q 나드를 계산해야 돼요. 초기 계산하는 거를 이제 젠트리가 한 게 이제, 이 맨 위에 세모, 맨 왼쪽 그래프의 세모에 이제 이게 젠트리가 한 걸 가지고 젠트리가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갖가지 다른 말을 써서 로컬트 뭐 henke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네 말로 하면 이렇다 하고 그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왜 하필 양씨인지 모르겠는데 히읗 박사라는 분이 밴쿠버에서 이제 있으면서 막 또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아니면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분들도 이거 보면 잘 모르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네. 그래서 왜 거짓인가를 또 한번 보면, 이 리텐션 레이트를 보면요, 1번에서 5번 맨 밑에 테이블 6가 이제 그 리텐션 레이트 맨 오른쪽에 계산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한 게 아니고 젠트리가 한 겁니다. 45년 전에. 자꾸 45억 년이 되네. 45년 전에 젠트리가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젠트리가 계산이 틀렸다고 지금 로컬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002년, 2003년 데이터 보면 팔리가 계산했고 디피세빌이, 그 다음에 나중에 Q낫도 팔리가 메저하고 계산해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기 딱 맞게 떨어져요. 오른쪽 위에 그래프 보시면 2003년 데이터가 1년하고 2년 사이에 1번, 2번 사이에 싹 들어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클리어한 사실입니다. 이 힐륨 디피전 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맞다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어떻게든 뭔가 이 젠트리의 그 리텐션짜리 계산이 뭐 틀렸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지언정, 이 헤메스 zircon 데이터를 보면, 이건 이제 2000년도 데이터를 제가 집었습니다. 그냥 칼라가 좋아서. 이 분홍색 데이터를 보면 크리에이션 모델에 맞게 나오지 밑으로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파일리가 교과서에서 다 쓰는 일반적인 그런 지질학자에 쓰는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쓴 거니까 이거 트집 잡으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 로컬트는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험프리 박사님한테는 며칠 전에 좀 귀찮게 이메일을 계속 보냈는데, 혹시 뭐 루폴이 있냐, 혹시 빨리가 지금 한 거에 아직 대답 안 한 게 있냐 이러고 보냈는데, 제가 좀 신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험프리 박사 조금 아까 그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보니까 이메일이 왔는데, 험프리 그 저기 로컬트 걸 못 찾겠는데 늦어버려서 뭐 그러시더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논문의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 ad hominem attack이 이제 그 인격 모독하는 거죠. 그런 글에 계속 험프리가 디스아네스트하다, 막 속인다, 험프리가 withholding information, 거짓말한다, 속인다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방으로 KO를 날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맨 밑에 보면, 여기 닥터 로컬트한테 말하고 싶은 게, I'm not holding any grudges against him for his ad hominem tactics 이러고, KO 펀치 한 방을 크리스천 펀치로 날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K효승이다. 힐륨 디피전 레이트 그룹의 일이 K효승을 거둔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 반대쪽에 로컬트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를 제가 100%다 읽어봤거나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레이트 그룹이 한 것, 그 다음에 레이트 그룹이 한 거 이후에 이제 더 정리해서 한 논문들, 험프리 논문들, 그 다음에 이제 험프리와 또 스넬링, 이런 이제 다 지질학자들이잖아요. 이런 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쓴 거 후속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논문 좀 볼 줄 알죠. 저도 논문 좀 쓰는 사람인데, 이거는 흠잡을 여지가 별로 없어요. 어떤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뭘 숨긴다거나 뭐 억지로 데이터를 뭐 체리피킹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창조과학적의 압승이다. 물론 이거를 모르면 이 사람들은 다 아직도 미혹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학자라고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과학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신학자는 성경 어디엔가 수십억 년을 넣을 것이라고. 아유, 김병훈 교수님, 저기 김병훈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 말고 좀 다른 분들 이 이러고 있죠. 하여튼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걸 받아들이면 결국은 성경을 난도질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성경을 난도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관의 차이다. 우리가 성경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뭐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 결국 저 반대쪽에서 로컬트 같은 사람이 계속 우기고 있는 한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인 스트래러지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시저라든지 결과를 다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 된 연구고, 이거를 뭐 반대쪽에서 같은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 이상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공격하는 게 굉장히 페어하지도 않고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는데요.